아닌 것 같고요. 예, 오늘은 저 혁신위에 제가 좀 원래 제가 그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발제도 좀 하고 좀 토론을 좀 하고 싶었어요. 그리고 또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민주당에 와서 민주당에 또 발제하고 토론하는 이런 것이 좀 상호 교차하면서 축적되고 한국 정치를 좀 업그레이드하고 한국 정치 문화를 좀 개선하는데 이렇게 나서고 싶었는데 잘 요즘 뭐 다 아시겠지만 진영들이 양극단화되고 그 싸움에 또 그런 것들이 계속 소모적인 싸움으로 치닫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웠어요. 근데 마침 저한테 오늘 이제 그 혁신위에서 대덕 연구단지를 방문한 그런 과학기술계의 말씀을 듣고 들으려고 하는데 그 기회에 저희 지역구니까 좀그 한국 정치의 문제점, 갭, 또 해법, 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밖에서 본 문제점, 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결국 그 혁신위원회의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될까, 뭐 그런 것 등등을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을 해달라라고 해서 제가 경험적에서 나온 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제주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. 그냥 무작정 집행지 사건 스탑을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, 문제가 있는 부분을 탁 담아서 분명히 그렇지 않은 것은 없고 얘기해도 이거 이게 너무나 바빠. 어디 됐지? 예, 저 한남대 우리 하남대였어요. 예예. 제가 네. 의 말씀을 듣고 또 저희 나름대로 숙고와 토의를 거쳐서 새로운 혁신 의제와 안건을 발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혁신위원회를 시작하는데요.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카이스트 이광현 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니 기자야? 아니 여기 보면 안 되는데. 아 그러니까 피부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혼나잖아. 국민의힘의 인용 혁신위원장님, 일단 혁신위원님들 예전에 또 지역구에 오신 건 환영드립니다. 여기는 뭐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과학기술로서 50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. 박정희 대통령 때 처음 국가적으로 기획을 해서 그 이후 역대 정권이 또 국민이 물 주고 거름져서 지금은 세계적 단순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메카를 넘어서서 세계 인류 문명을 이끄는 세계 속의 과학기술의 메카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또 따뜻하게 총장님 환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우리 여기 방문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. 첫째는 저도 의사지만 이과 계통에 전공한 사람들이 다 의사가 되려고 그래요. 이제 기초 과학을 해서 좀 전략적으로 앞으로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하면서 충분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과학자들이 더 나올 수 있도록 애로사항이 뭔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그거를 지금 배우러 왔습니다. 소통이 핵심이었고요. 그 다음에 저희 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당 내 소통이 고질적인 문제점이다. 이런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상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위원장님 들어가시면 네. 아니 이쪽으로 해 봐주시고요. 네, 이쪽으로 보세요. 이쪽도 봐주세요. 네. 정치개혁은 단순히 국민의힘의 막 또는 내년 총선만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의
시간대가 될 수 있는, 그래서 민주당 또는 다른 여러 정당들에도 좋은 쇼크를 줌으로써 부담감하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으실 텐데 너무 그렇다고 막 압박감을 이렇게 쓸 게 아니고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2개월에 그칠 것이 아니라 1년 또 5년, 10년 또 30년, 50년을 가고 해야 지금 혁신이가 해야 될 그런 거에 대해서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또 특히 혁신위원회도 그렇고 하고 싶은 것보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라. 정이 많고 뭐 많은 얽히고 설켜 있는 이런 것들부터 다루면 오히려 자초당하고 소모적인 그에 빠질 수가 있다. 그걸 가능성이 거의 없고 저의 공간도 없고 국민의힘 위원님들한테 지금 혁신이가 해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또 특히 혁신위원회도 그렇고 하고 싶은 것보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라. 정이 많고 뭐 많은 얽히고 설켜 있는 이런 것들부터 다루면 오히려 자초당하고 소모적인 그에 빠질 수가 있다. 그래서 할 수 있는 것, 근데 할 수 있는 것이 어쨌든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드러난 국민의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 직후에 말씀했듯이 국민들의 말을 무조건 옳다. 또 국민의힘도 그런 공개적으로 언도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국민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. 그 무릎을 꿇는 건 물리적으로 국민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뜻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 1년 6개월 동안 했던 국정 기조, 그중에 국민의 민심을 위반할 만한 것들 또는 국민의 민심의 정면으로 맞서는 그런 것들, 그래서 거칠고 오만하고 또 차갑게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보완하고 또 앞으로의 국정은 보다 부드럽게 섬세하게 따뜻하게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셔야 됩니다. 그런데 그 역할을 하려면 그 또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묘한 위원장님, 유신 위원님한테 아주 대통령의 신기도 건드리지 않으면서 대통령하고 신갈 대통령이 내 편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면서 아주 기술적으로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. 왜냐하면 엄연히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정의 전체 한국 정치를 이끄는 그런 최고의 리더이기 때문에 그분이 올바른 마음에 또 올바르게 잘 국민들을 정중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모실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. 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지금까지 윤 대통령 말이라면 아무 소리도 못하는 또는 그냥 대통령실만 바라보는 이런 상황을 넘어서서 이제는 다양하게 여러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할 수 있게끔 국민의힘의 그런 조건 조성을 해야 된다. 결국 그거는 지도부가 그렇게 하도록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저항이 많고 이런 것들은 필요하더라도 좀 숨을 고르면서 뒤에 비로소 하셔야 2개월 동안 지금 활동 기간 2개월이죠. 네. 예, 지금 1개월 지났잖아요. 한 달 지났어요. 예, 한 달밖에 안 남은 그 제약된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가시적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을 좀 해서 대통령이 국민들께 따뜻하고 부드러운 대통령으로서 모습을 이렇게 직접 보여주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확 달라는데 이런 일이 그래서 국민 전체에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고 또 뭔가 다른
이견이 있고 다른 거에 대한 좀 포용성 있는 반대함이 사회에 생기도록 리더로서 그 역할을 해주셨다. 그걸 위원장님이 대통령하고 한라인을 통해서 그냥 아주 지겹도록 만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위원장님께서는 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저는 하여튼 부계자로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저는 오늘 제일 크게 배운 것은 국민 눈높이에 내려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, 오늘 또 정말 가서 새겨드릴 내용은 사실 이념과 사상의 두 당 사이에 그렇게 크지 않다. 크지 않고 그걸 좀 넘어서서 제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정책을 좀 그만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두 당이 다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너무나 좋은 소중한 말씀 주셨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경선에 있어서 아무리 룰을 잘 만들어도 그 룰이 결국 뭐랄까요, 피해 나가는 경우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셔서, 여러분 저도 말씀드렸지만 오픈 프라이머리 정신으로 국민한테 그것도 물어서 경선을 하는 것이 좋다는 아주 큰 걸 오늘 깨닫고 배웠습니다. 국민한테 묻자 경선도. 이상입니다. 위원장님이 이미 혁신안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. 왜 국민을 믿고 그 폐쇄된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니라 완전 개방된 오픈 프라이머리로 공천을 하면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. 그러나 민주당도 뭐 말하기를 시스템 공천이 제도가 됐다라고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 끝나고 저도 경선을 했습니다만 저는 천신만고 때 총선을 통과를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의 경우를 다른 의원의 경우를 보니까 진짜 엉망진창인 곳이 많았습니다. 제가 그거를 뚜렷하게 증거로서 대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풍문으로 들은 바에 따르면 이 정도였나? 그리고 그 장난질을 하려면 지금의 제도에서도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장난질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너무 많습니다. 그러느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개방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그 지역 주민 또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그걸 하면 최소화될 수 있는 장난질을 또 당 지도부나 권력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을 그 정도는 제동을 걸 수 있는 그 제도다라고 하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.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국민들이 갈망하시는 건 상식의 정치입니다. 그냥 국민들이 알고 있는 커먼센스, 상식에 맞게끔 하면 되는데 그거에 반하는 반상식, 몸상식, 무령치, 심지어 뭐 후한무치, 버티고 우기고 딱 잡아대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상대한테 뒤지고 치고 이런 게 그냥 아직도 거의 보편화되어 있는 이 상황에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.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그 상식의 정치가 복원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많은 노고를 해주셨다. 당부만 윤통 말씀드립니다.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해주세요. 위원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, 오늘 이렇게 보도된 그 인사주기사에서는 그 대통령님, 나라님이라고 해서 지금 어디에 물어보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, 오늘 의원님 말씀하신 점 그거는 제가 어린 시절에 온돌방에서 그 대통령 그 나라님이라고 부르는 그 언어지요. 그게 뭐 대단한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님이죠. 아니 우리가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다 공개경쟁하자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? 김기현 대표가 여야 막론하고 사람을 모은다 인센티브를 주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김기현 대표는 지금 당 안에서도 굉장히 자금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도 다 영입해서 다 역할을 주자 이렇게 지난번에 최근에 만날 때 말씀하셨어요. 놀랍게도 굉장히 포용적이에요. 절대 저도 그렇게 시작했고 계속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그 점에 있어서 오늘의 이제 새로운 뉴스는 우리 장관님들이 이제 조금씩 뭐라 그럴까요? 저는
의사이기 때문에 이 혁신을 산통으로 봅니다. 이제 조금씩 고민하기 시작한 거에 참 저로서는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. 두 분 뭐 말 절대 제 이름 고민 안 합니다. 두 분이 조금 말씀을 주셨죠. 굉장히 거기에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위원장님 오늘 김기현 대표가 자기 지역구 출마하는 것도 공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저는 오늘 어른한테 배우러 왔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이상민 의원님께 좀 질문을 좀 돌려주시고 고맙겠습니다. 지지도가 임요한 위원장님에 비해서 적격하게 떨어졌습니다. 그런 거니까. 그러면 위원님께 질문 드릴게요. 그 아까 그 보도 발언에서 과정에서 뭐 장난감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건가요? 정상 과정에서 뭐 장난질이 있었다 뭐 이런 관계에서 언급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저한테 따로 전화가 있어서 말씀드릴게 구체적인 사례들은 여러 가지 일을 들 수가 있습니다. 그거는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. 따로 뭐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?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뭐 저희 민주당의 경우 예를 들면 뭐 소위 강성당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하고 또 그런 저희 당은 지금 거주지를 뭐 이렇게 기준하는 게 아니라 권리당을 아무데나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론조사 있잖아요. 온라인을 통해서 투표하잖아요. 거기서 뭐 장난질을 할 수 있는 건데 경우가 표본을 한다든가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위원장님한테 여쭤보면요. 이달 말까지 신당 관련해가지고 총무를 열고 신당을 갈지 아니면 그냥 국민을 남을지 위원장으로 서로 얘기가 다 됐던 거에 아직도 만날 기회가 있으신데 누구 말씀이시죠? 이번 경기로 국민의 힘으로 공식상에 입당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통을 넓게 여론투표에서 순수하게 그냥 결정을 오신 거죠. 저에 대한 두 개. 위원장님은 이준석 신당 관련해가지고 이달 말까지 저는 아직까지도 이준석 전 대표가 들어와서 안에서 비판하고 안에서 우리와 토론하고 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직도 포기하고 있지 않고 신당에 대해서는 본인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본인한테도 안 좋은 거고 우리한테도 안 좋은 거고 서로 안 좋은 거로 생각합니다. 아직도 미련이 있습니다. 예, 저는 제 심상에 관한 오늘 주제는 관계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 민주당이 있을 것이냐 나갈 것이냐를 12월 초까지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 그 이후에 모든 가능성은 제 정치적 당에 나온다면 민주당이 그대로 남는다는 모르는데 나온다면 그 다음에 그 선택은 저의 정치적 꿈을 펼치고 또 저를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하는 분들이 동의하는 선에서 또 협의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. 이상민 의원님한테 질문 드리면요. 오늘은 일단 민주당 위원장님 만나셨지만 최고의 국회 의원님들한테 좀 지도하고 하실 계획이나 좀 생각이 있으신지. 저는 경계 없이 이 담벼락이 있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. 담벼락을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발제하고 토론하고 싶었어요. 또 누구든지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건 하려고 합니다. 그런 건 없습니다. 위원장님, 김기현 대표가 빅텐트 얘기도 했고요. 또 당내에서 이상민 의원 오시면 두 팔 벌려 환영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. 만약에 12월 초에 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의원님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신다면 국민의힘이 혁신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? 저한테 윤희원 위원장님. 벌써 엄청 배울 게 많다는 걸 느꼈고요. 이틀 전에 우리가 아침 행사에 같이 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북에 관한 생각도 많이 공유하고 있고 아주
다양성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한테 큰 보탬이 되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결정은 존중합니다. 절대 제가 뭐 무조건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. 아니 물론 오시면 환영하지요. 어제 원희룡 작가는 현재 출마를 다 내려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원희룡 작가는 고마워서 눈물이 납니다. 참 멋진 분이고 저도 통화를 했습니다. 본인께서 고민 중이라고 무슨 확답을 주신 게 아니에요. 절대로 그 쓰지 마세요. 본인이 지금 고민 중이라고 어제 전화가 왔어요. 저한테.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. 혁신이가 이제 혁신이 이제 행동으로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. 한 가지 더 야권에서 어제 암컷 발언 나와서 사무실 움직였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암컷 발언. 아이고 정말로요. 그거에 대해서는 그 코멘트를 저는 온돌방 아랫목에서 어른과 정부에 있는 심지어 좀 돌려서 말씀드릴게요. 외국 나가서 문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는 과거에 절대 외국 나가서는 우리 대통령님 심지어 북쪽에 가서 이명박 대통령님도 굉장히 거센 나쁜 발언을 했는데 우리 수박이다. 그렇게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. 그 얼마나 평양에서 얘기하기